정말 근본 문제는 배달 노동시장 구조, 그 구조를 좌지우지하는 대형 플랫폼, 즉 배민과 쿠팡의 문제죠. 더 크게 보면 네, 2개 픽업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드세요. 오늘은 최근 배달 관련 이슈인 수익 인증, 그 다음에 최근 똥단가라고 하는데 단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 영상에서 수익 인증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며칠 사이에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배달 노동 시장에 문제가 있는데 아무도 수익 인증을 하지 않게 되면 해결될까? 라는 질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익 인증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런 마음 때문이었어요. 대다수의 기사분들이 버는 수익은 그렇게 고수익이 아니잖아요. 배달 일이라는 게 위험할 뿐더러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점들을 감안할 때 결코 높지 않은데, 수익이 많지 않은데 몇몇 사람들이 고수익을 인증하고 또 그것에 대한 정확한 팩트나 전후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자극적인 숫자, 자극적인 문장으로 기사화한 언론 때문에 괜히 평범한 기사분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게 고생하는 평범한 배달기사분들을 위해서는 수익 인증을 하지 않는 게 좀 더 나은 방향이겠구나 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요 며칠 생각해보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배달 수익 인증이 아니라 배달 노동시장 시스템 그 자체, 그리고 그런 시스템 구조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대형 플랫폼 회사들의 경영 철학이라는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저는 40대 백수가 되었는데 다른 직장을 찾기도 쉽지 않고, 왜냐면 제가 20년 동안 해왔던 그 일이 다른 직종을 찾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알바 자리를 구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만한 자본금도 없고요. 장기적으로 디지털 노마드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는 프리랜서, 1인 기업가 이런 거창한 꿈이 있기는 한데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는 매달 조금이라도 수익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식구들을 건사해야 하는 가장이니까요. 그런데 전기자전거로 배달을 하는 유튜버의 수익을 보면서 나도 저만큼 똑같이 벌지는 못하더라도 60, 70% 정도만 해도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은 벌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용기를 내어서 배달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배달 수익 인증 관련된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저와 같은 마음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그런 분들에게는 수익 인증 영상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또 용기를 낼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평범한 배달기사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어쩌지? 라고 스스로 다시 물어봤어요. 피해가 가는 건 맞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말씀드려볼게요. 동의가 안 되시면 그냥 뭣도 모르는 초보 배달러가, 초보 유튜버가 저렇게 생각하나 보다 하고 넘겨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근본 문제는 배달 노동시장 구조 그 자체고, 그 구조를 좌지우지하는 대형 플랫폼, 즉 배민과 쿠팡의 문제죠. 더 크게 보면 자본주의 시장 자체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배달기사분들은 단가가 너무 낮은데 배민과 쿠팡의 정책이 단건 배달 중심으로 가다 보니 시급이 더욱더 낮아진다라고 불만이 많으십니다. D마트 단건 배달 관련 영상의 댓글에는 할증을 주지 않으면 운행을 자제하자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플랫폼 회사들을 압박해서 단가를 높여보자는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배달을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단가가 조금 낮더라도 코를 수행할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단가가 너무 낮으면 배달을 하는 사람들이 적어질 거고, 배달 주문에 비해서 배달 기사가 적어지면 다시 단가가 올라가겠죠. 그렇게 배달 단가가 형성될 겁니다. 그동안의 배달 단가가 높았던 이유는 배달 주문량에 비해서 배달을 수행할 기사가 적었으니까 그 적정 수준의 단가가
형성됐던 거고, 지금은 배달 기사가 많아졌으니 단가가 내려가는 게 당연한 거고, 당분간 지금 분위기라면 이 낮은 단가가 유지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배달을 전업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배달 일을 해야겠다 싶으면 대형 플랫폼 회사가 아니라 묶음 배송이 가능한 배달 대행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도 불안한 건 사실 배달 시장 지형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그것도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러니 각자의 상황에서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액티브 인컴, 배달이 대표적이죠. 시간을 들여야만 돈을 버니까. 그것 외에 패시브 인컴의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공부하는 게 지금부터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감히 들여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20년간 있었던 그 직종 안에 갇혀 살지 않았더라면, 다른 돈을 버는 일들에 좀 눈을 떴더라면, 아니 만약 내가 15년 정도만 좀 늦게 태어났어서 내가 젊었을 때 패시브 인컴이나 뭐 엔잡러 이런 이야기가 좀 많았더라면 그러면 어땠을까?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고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지금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찾고 그걸 찾았을 때 열심히 하는 게 지금 당장 저에게 필요할 뿐이죠. 혹시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패시브 인컴 해보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하고는 있기는 한데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 좀 서로 격려하면서 힘을 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 낙천적인 이상주의자라서 늘 머리에 비해 몸은 거의 늘 제자리라서 저도 혼자 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튜브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제 생각과 다른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을 또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는 이야기인데 끝까지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끝까지 들어주셨으니까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댓글로 소통해 주시고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